내 자식 100% 성공하게 만드는 부모의 3가지 비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살아오면서 가장 간절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마 자식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웃어 보였을 때,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어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일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살면서 수도 없이 떠올렸을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해집니다. 자식이 성장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만 잘 나오면, 안정적인 직장만 잡으면 성공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도, 많은 돈을 벌어도, 심지어 사업을 해도 누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기대만으로 아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식은 부모 덕분에 인생이 꽃을 피우고, 어떤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부담 속에서 무너집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부모가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입니다. 많은 부모가 돈을 벌어 자식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과외, 더 좋은 집. 그런데 정작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성공하는 자식을 만드는 3가지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식은 흔들리지 않는 성공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노후에도 깊은 영향을 줄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편안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1. 돈을 주지 말고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우리 아이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고생한 만큼 아이는 편하게 살게 하고 싶다. 돈 때문에 힘든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부모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용돈을 주고 원하는 걸 사주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에 더 많이 챙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식이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주지 말고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라.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돈 자체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주는 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다뤄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됩니다. 그러다 사회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돈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왜 나는 돈이 모이지 않는 거지? 부모님이 주던 돈은 그냥 있던 게 아니었어? 그렇게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채로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부모가 평생 벌어준 돈을 다 써버리거나 자신이 번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금세 힘든 경제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돈을 제대로 다루면서도 현명한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돈을 쉽게 주지 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말할 때 그냥 쉽게 돈을 주는 경우요. 특히 부모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아이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곤 합니다. 그래,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어릴 때 부족함 없이 살아야지. 돈 때문에 서럽게 만들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돈은 그냥 달라고 하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이는 돈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고 돈의 가치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돈이 없어질 때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쉽게 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아, 이걸 사고 싶다면 네가 직접 돈을 모아보자. 매주 네가 할 일을 정해서 그에 맞는 용돈을 줄게. 이 돈을 어떻게 모을지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돈을 스스로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아이는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우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태도를 익히게 됩니다. 두 번째,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라.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법입니다. 많은 부모가 돈을 아껴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정작 어디에 써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돈을 써야 할 때와 아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제대로 쓰길 원한다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용돈을 받으면 그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쓰는 돈, 미래를 위해 모으는 돈, 좋은 곳에 기부하는 돈. 이렇게 나누게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돈의 쓰임을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아껴라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가 성장해서도 현명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돈을 불리는 법을 가르쳐라. 돈을 모으고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불리는 법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저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저축만으로는 돈을 불릴 수 없습니다. 투자와 자산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돈을 불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물론 아이에게 주식이 어쩌고 부동산이 어쩌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개념부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모은 돈의 일부를 가상의 투자에 사용해 보게 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간단한 경제 뉴스를 보고 이 기업이 왜 성장할까? 이 물건이 왜 인기 있을까? 를 이야기해 보는 거죠.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돈을 보는 눈을 기르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돈을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돈을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돈을 대줄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키우고, 관리하는 힘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2. 남들보다 한 발 앞서게 하라. 기회를 보게 만들기. 여러분, 1장에서 우리는 돈을 주지 말고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라는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고 관리하고 불리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회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평범한 삶을 살 것인지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삶을 살 것인지는 바로 기회를 보는 능력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회를 보는 힘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환경에서도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기회를 알아보고 잡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라는 질문을 습관화하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거 왜 그래? 저거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질문하는 습관을 점점 잃어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질문보다 정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워왔죠. 문제를 맞히는 것이 중요하지, 왜 그런지를 묻는 것은 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물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왜 이 제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성공했고 다른 사람들은 실패했을까? 질문이 많을수록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질문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기회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기회는 문제 속에서 발견됩니다.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한 발 앞선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평범한 것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라. 여러분, 스타벅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만 해도 커피는 그냥 동네에서 싸게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커피는 단순한 음료로만 소비될까? 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특별하지 않을까? 그 질문이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들었습니다. 커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경험과 문화로 만든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범한 것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가 자주 가는 가게에서 불편한 점은 뭐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물건 중에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을까? 지금 너의 일상 속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일상의 불편함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게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트렌드를 읽는 힘을 길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없던 기술이 오늘은 당연한 것이 되고 오늘의 인기 있는 것이 내일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트렌드를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트렌드를 읽는 능력을 가지려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변화하는 세상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하나의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게 왜 중요한 걸까? 라고 물어보는 것. 새로운 유행이 생기면 이게 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걸까? 를 분석하는 것. 새로운 사업이 뜨면 이 비즈니스는 어떤 기회를 본 걸까? 를 고민하는 것. 이런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경험을 통해 직접 배울 기회를 줘라. 기회를 보는 눈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부모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큰 배움은 직접 해볼 때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작은 사업을 해보거나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벌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게 하는 것, 직접 물건을 팔아보거나 창업을 경험하게 하는 것,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돈을 벌 기회는 많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회를 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돈을 다룰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흐르는 곳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고 평범한 것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트렌드를 읽으며 직접 경험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기회를 줄 차례입니다. 3.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멘탈을 만들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기회를 보는 힘을 길러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알아보고 잡고 활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기회를 발견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보다 기회를 잡고도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강한 멘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회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멘탈. 이것이야말로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멘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라.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에서 틀리면 안 되고, 사회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배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 모두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상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강한 멘탈을 가지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실패를 잘못이 아니라 학습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도록 합니다. 너는 실패한 게 아니라 배운 거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라. 아이가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작은 프로젝트를 맡기고 스스로 해결하게 해보세요.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을까? 를 함께 분석해보세요. 성공보다 도전 자체를 칭찬하라. 결과가 아니라 도전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의 멘탈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점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힘든 순간을 버티는 회복력을 길러라. 여러분, 인생은 절대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든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강한 마음이 없다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힘든 순간을 버티는 회복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고난을 직접 경험하게 하라. 아이가 힘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몸을 단련하면 마음도 강해진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정신력도 강해집니다. 마라톤, 헬스, 등산 같은 스포츠를 통해 끈기와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게 하라.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회복력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아이의 멘탈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만들어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해내는 사람.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를 작게 나누어 주라. 큰 목표는 쉽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달성하는 경험을 쌓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라. 어떤 일이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최소한 몇 달은 꾸준히 연습하게 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해보자.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이런 말로 아이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점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에서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아이가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어려운 순간을 견디게 하며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지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한 비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물질적 부를 쌓는 것을 넘어서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돈을 주지 말고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라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자신만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가르침입니다.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단순히 숫자를 세고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경제적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게 하라는 기회를 보는 눈을 키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곳곳에 널려 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녀가 나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숨겨진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만 온다는 말처럼 자녀가 스스로 찾아내는 길을 믿고 그들의 도전을 격려해 주세요. 그들이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룬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멘탈을 만들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도전이 있고 그 도전에서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가 깨닫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비난보다는 격려와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한 멘탈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유, 기회 포착, 그리고 강한 멘탈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큰 도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성장,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을 다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그 과정에서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믿고 지원해주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세상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응원하며 그들을 이끌어주세요.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에서 마주할 수많은 도전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세요. 결국
자녀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비법은 부모가 그들을 믿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룬 3가지 중요한 원칙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를 위한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